그 어혈이라고 네.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제 한의학적인 변증을 할 때의 진단 포인트가 되고 모든 질환에서 어혈이라는 개념을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근육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 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생길 수 있지만 그게 오래되면 어혈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슨 뭐 소화기계 두통이나 아니면은 호흡기계 문제를 하더라도 그 병이 좀 오래되면은 어혈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려가지고 그 어혈에 맞는 처방과 치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네. 이게 진단이나 접근하는 게 과연 어떻게 좋느냐. 예전에는 그 어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증상, 즉 이 사람이 통증이 한 군데 많이 머물러 있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무슨 뭐 외부에 멍이 든 거라든지 아니면 순환이 좀 안 된다 이런 어떤 증상에 준해서 봤다면 최근에는 조금 더 그거를 객관화하려고 하는 그 지표를 많이 잡고 있어서 앞서서 저희가 어혈의 큰 세 범주가 혈관 자체 내부에서 문제 있는 뭉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혈관이 그러니까 혈구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순환을 안 시켜준다든지 또는 이게 타박이나 손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로 출혈이 돼가지고 좀 터져서 생겨 있는 어떤 외상성 있는 어혈의 범주를 본다면 이게 가장 많이 우리가 접근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마 설진일 겁니다. 앞서 조현철 원장님이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네. 혈관 내에 우리가 이제 혀를 보면은 혀의 모양이 정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고 그 병이 정말 오래될수록 그 특정한 어떤 질환이라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어떤 혀의 그 진단 포인트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혀 전체 모양 중에서 가운데와 약간 양쪽에 자색, 즉 보라색 모양의 색깔과 그 약간 좀 그런 형상을 띠게 되는 형태가 전형적인 어혈설이라고 해서 그런 어혈설이 나타난 경우는 그 질환이 되게 오래됐거나 똑같은 질환을 하더라도 어혈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복진을 또 한의사들이 이제 복진을 많이 하는데 복부 진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복부의 특정 부위, 이제 복부 가운데 있는 인맥의 어떤 특정 혈자리를 눌렀을 때 그게 통처가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최근에 뭐 생리혈 진단기와 같은 그 혈구 진단을 통했을 때 그 혈구의 모양이 기존의 어떤 질환과는 다른 형태, 뭐 좀 모양이 좀 깨져 있다든지 아니면 많이 뭉쳐 있다든지 그런 형태의 모양을 보고서 좀 더 어혈을 현대화하게 객관적으로 진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통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두통은 되게 흔한 증상이잖아요. 근데 그 증상은 이제 예를 들어서 두부 자체에 이제 뇌압이 올라가 생기는 어떤 두 개의 실질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흔히 뭐 신경성이네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네 그런 어떤 그 특정 질환과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두통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이 두통이 어떤 특정 원인과 상관없이도 꽤 오랫동안 있거나 통증의 부위가 한 군데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 소화기 상태나 아니면은 우리가 한의사들이 진단을 했었을 때 어혈에 문제가 되는 어떤 혈전의 문제나 그런 다른 증상, 다른 그런 포인트에 문제가 있으면서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는 어혈 두통이라고 해서 실제 그 두통을 치료할 때 두부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혈의 원인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을 좀 제거함으로써 치료를 해주면 즉 몸 안에 어혈 요소가 개선이 되면은 그로 인해서 두통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질환이든 간에 그 유발 요인이나 그 변증의 요인이 만약에 어혈적인 소인이 있다면 어혈을 개선해야지만이 증상과 그 증상의 어떤 선행 질환 같은 것들도 같이 개선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어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관을 빠져나왔을 때 말하는 거 아니면 외연되고 탁해진 상태 아니면 혈관 내에서 막혀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혈관에 빠져나갔을 때는 이제 출혈이라고 해서 외상이나 타박 손상에 의해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 내에서 이제 오염되고 탁해진 경우는 이제 혈전이나 고지혈증 같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이제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혈 같은 경우에는 네. 병리적 연관성이 참 큰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어혈이 생기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외상으로 인한 경우 그쪽이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혈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만 부딪혀도 그 검은색 그쵸.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멍이 잘 드는 네. 사람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어혈이 잘 생기는 체질이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라도 어혈이 있는 경우와 어혈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혈이 있는 경우 통증이나 이런 게 더 심하고요. 치료 기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혈이 있는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네. 생리나 자궁 쪽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이제 그 어혈을 치료를 해야지 여성의 이제 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네. 삐끗하는 경우에는요, 네.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이제 혈류들이 몰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붓고 열이 나는데 아. 이럴 경우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에는 아이싱을 해주고 붓고 열 나는 거를 제어해주면서 네. 특히나 이제 혈류가 막히기 때문에 어혈을 풀어주는 이제 습부 사혈요법이나 아니면 그거에 이제 어혈을 풀어주는 약침 같은 걸 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대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것도 회복되는데 최소 2달이 걸리거든요. 보통 이제 처음에 급성기 때 잘 처치를 하게 되면 회복이 빨리 되고 그걸로 인한 후유증이 안 생기기 때문에 초반에 어혈 처치가 염자에선 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어혈이라는 본래 뜻은 이제 혈액이 정체되거나 그래서 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혈액은 이제 혈관 내에 이제 순환되는 게 이제 통설이죠. 현대학적으로 통설인데 혈관 내에 혈액이 쭉 통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혈액의 흐름이 굉장히 정체되거나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혈액 전체가 끈적이면서 순환이 안 되면서 성분이 변해서 고지혈증 같이 이렇게 끈적이는 혈액으로 바뀌어서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고 또 나머지로는 그 혈액이 혈관 내에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순환이 문제가 돼서 혈관 밖으로 흘러 넘쳐서 또는 어혈이 생겨가지고 멍같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혈이라는 거는 한 3가지 정도로 잘 생기게 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칠정, 한의학적으로 이제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칠정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가 울체되면 그래서 기체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이상이 생기면 정맥이 순환이 정해가 생기면서 우열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칠정으로서 기체가 생기면서 어혈이 생기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상, 그러니까 음주라든지 고량 후미, 따라서 기름지고 탁한 음식들을 오래 먹었을 때 혈액 자체가 탁해져서 어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박으로 인해서 혈관 안에 들어있던 혈액이 밖으로 넘쳐나서 멍이 들거나 자반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들은 이 어혈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청자색에 있는 부분들이 손톱이라든지 또는 한의학적으로 설진이 있는데요. 우리 혀에 혈액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혀에 어혈색이 띈다든지 또는 한 곳에 혈관 밖으로 나온 혈액이 계속 뭉쳐서 어혈이 생겼을 때 한 곳이 쿡쿡거리면서 반복적으로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자가 진단이라고 네.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교통사고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었을 때 또는 정차 중에 또는 운행 중이라도 네. 이제 핸들을 이렇게 쥐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자세주거나 이런 분들이 깊숙이 있는 근육인대들이 이렇게 손상을 받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단순히 이제 근육인대만 풀면은 다 좋아질 것 같지만 근육인대를 풀면 다 좋아질 것 같지만 이 안에 이제 어혈이 쌓여 있을 때는 근육만 풀고 물리치료를 받았을 때 계속적으로 한 군데나 이렇게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 있을 때 이제 어혈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찌르는 듯한 자통, 그러니까 쿡쿡 찌르다거나 아니면 한 부위만 계속적으로 결리는 통증이 있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낮에 활동할 때는 별로 잘 모르겠는데 주무실 때, 그러니까 야간에 심장이 조금 적게 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약간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욱신욱신거리면서 이제 불편하게 됐을 때, 이제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다친 지 오래되면 발목 같은 데 딱 보시면 정상적인 관절보다 이제 색깔이 약간 푸르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관찰됐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스푸왕이라든지 사혈요법들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병행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쯤에 네. 이제 수영 황제라고 부르죠. 수영 황제 펠브스가 이제 부항요법을 좋아한다고 언론에 한번 이렇게 그죠. 많이 사진이 나온 굉장히 경우가 많이 있었죠. 나왔었죠. 이제 부항요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부항이라는 거는 이제 음압을 이용해 가지고 피부의 조직을 당겨서 근육하고 인대를 이제 서근시켜주는 기본적인 효과가 있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건부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거를 음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불을 이용해 가지고 불에 의해서 이 음압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사혈을 해서,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서 란셋에서 구멍을 뚫어서 피를 직접적으로 용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겉에 앞서 말했던 발목 염좌 같은 경우에 겉에 피가 많이 뭉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직접적으로 뽑아내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인대를 좀 재생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양박의 양의학에서 요즘에 자가혈 요법이라 그래서 본인의 피를 뽑아서 혈소판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인대에다 주입을 해서 인대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한의학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인대가 손상되어 있을 때 인대지에 직접 이제 란셋을 이용해서 자극을 주고 피를 좀 뽀게 되면 그 혈소판이라는 것든지 우리 몸의 피가 인대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종의 자가혈 요법과 비슷한 효과를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부항과 습부항이 근골격의 질환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제 습부항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집에서 이제 피를 직접 뽀거나 그러면 위생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을 이용해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어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혈관에서 밖으로 빠져나온 그런 혈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혈액이 이제 순환이 되면서 좀 맑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악혈 내지는 이제 뭐 오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혈액이 좀 깨끗하지 못하고 좀 탁한 상태인 것도 이제 어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혈액 순환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순환력이 좀 장애가 생겨서 우리가 그 충분한 그 혈류 순환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것도 이제 어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우리 전신에 순환하는 것처럼 어혈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도 우리 몸 전신에 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혈이 이제 머리 쪽에 좀 생긴다 그러면 머리는 항상 좀 맑고 그런 상태를 좀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탁한 혈액이 머리 쪽으로 좀 많이 가게 된다면 뭐 두통이나 뭐 어지럼증 등과 같은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혈류 순환이 좀 좋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손발이 많이 좀 저리거나 아니면 손발이 많이 차다 또 쥐가 잘 난다 이런 분들 많이 보이는데 그러한 증상들 자체가 그 어혈로 인해서 혈액 순환이 이제 저체가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생리통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 생리할 때 좀 색깔이 좀 어둡거나 덩어리가 같이 나오는 그런 이제 생리 불편함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역시 어혈로 인해서 그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예전처럼 어디 뭐 맞거나 아니면 어디 부딪히거나 사고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요즘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자동차 사고, 뭐 스포츠 사고도 좀 많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내가 어디 직접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뭐 멍이 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부위가 통증을 많이 좀 느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역시 우리가 어혈의 범주로 생각을 해서 한방에서 얘기하는 어혈 치료를 같이 하게 된다면 뭐 우리가 통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능 개선들 뭐 차다, 그러니까 손발이 차거나 저림 증상들까지 생리통까지 같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를 할 때는 네. 한 달 주기로 일정 간격으로 적당한 기간 동안 적당량을 생리하는 게 이제 아주 건강한 몸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맞아요. 그 간혹 가다가 이제 생리 주기가 좀 일정치 않다든지 아니면 생리 기간이 너무 짧거나 네. 너무 길거나 혹은
그 생리량이 너무 작거나 많거나 혹은 이제 좀 덩어리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한방에서는 그 자궁을 혈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바다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혈류량이 그 자궁 쪽으로 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어혈의 어떤 개념과 많이 좀 연관성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혈액은 항상 좀 맑아야 되고 그리고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혈해라고 볼 수가 있는 자궁의 기능이 좀 차가워진다. 우리가 이제 뭐 자궁이 차다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들을 수가 있는데 네. 결국 그 얘기는 그 혈액 순환이 좀 잘 되지 않고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기능이 좀 약화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리하는 것 자체가 그 임신되지 않을 때 다음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임신되지 않은 그 자궁 내벽이 이제 탈락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좀 순환이 잘 되고 자궁이 좀 따뜻한, 그러니까는 기능이 좀 정상적인 경우에는 탈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좀 우리가 탈락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자궁이 차다. 예를 들어서 생리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혈류 순환이 좀 적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자궁이 냉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기능이 많이 좀 저하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궁 내벽이 깔끔하게 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지저분하게 좀 탁한 상태로 뜯어지기 때문에 그 이물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맑은 형태가 아니라 어떤 덩어리들이 좀 검붉은 색으로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 이제 실제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생리통 때문에 아니면 뭐 비정기적인 출혈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항상 아까 자궁이 차가워서 네. 좀 문제가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반대로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부 쪽에 뜸을 뭐 왕뜸이나 이런 뜸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이제 필요한 혈자리에 우리가 침구 치료를 한다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자궁만 좀 차가워지고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소화 기능도 많이 좀 약해져 있고 네. 또 생리통 심한 분들은 손발이 찬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어혈의 개념에서 좀 혈류 순환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약도 같이 처방하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순 생리통뿐만 아니라 소화불량이나 아니면 어지럼증이나 두통 그리고 손발 차가운 수족 냉증까지 같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혈이라는 게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좀 그 몸 전체에 좀 광범위한 범위에 다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이제 병리적 증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혈액이 좀 탁해져 있다라고 하면 오. 우리 몸 자체에서 혈액을 좀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화관에 있는 그 정맥들이 우리 몸에는 간을 통해서 정화되는 그런 정화 과정을 좀 거칠 수가 있는데 그 간문맥이라는 그런 이제 간문맥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혈액이 계속 탁해지지 않고 좀 맑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정화 작용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그런 그 어혈을 제거할 수 있고 혈액을 맑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충분히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문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어혈이 나타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기능적인 저하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혈관 밖으로 혈액이 이제 빠져나온 그런 출혈 양상에 방금 뭐 발목 염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어혈 자체가 회복에도 방해를 하고 그리고 어혈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까지 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혈요법을 통해서 직접 체외로 그 불필요한 그리고 죽은 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혈을 몸 밖으로 제거하는 게 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 우리 몸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능들 자체를 우리 몸에서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어혈 증상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한의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뭐 침치료나 뜸치료 그리고 부항요법 그리고 그 한약까지 우리 같이 좀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신다면 어혈로 고생하시는 분들 좀 어떻게 보면 좀 손쉽게 그리고 몸 전신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하나의 뿌리 치료까지 원인 치료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